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품새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품새 기술을 수행하는 동안에 효율적인, 효과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때 사용되는 근육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인 품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근육을 이해하고 그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들이 배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운동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작들과 그 운동이 정확히 어떤 기술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맨몸으로 최대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 방법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품새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손기술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근육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손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기술의 유형별로 주로 사용되는 근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는 형태 혹은 뻗는 형태의 동작들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근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손기술 중에서 지르기 동작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르기에서 손가락만 피면 찌르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는 형태, 그리고 찌르는 형태, 그리고 뻗는 형태에 사용되는 근육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주된 근육은 가슴 부위에 있는 대흉 근육입니다. 이 대흉근은 몸을, 팔을 앞으로 뻗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팔에 있는 상완 삼두근이 결국은 팔꿈치를 펴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뻗는 동작에서 대흉근과 상완 삼두근이 복합적으로 같이 활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흉근과 상완 삼두근의 운동이 이 뻗는 동작, 지르기 동작 등을 기능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인 근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동작은 우리 손기술들이 대부분 한 손은 기술을 발현하고 한 손은 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당기는 동작에서 어느 근육을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근육은 등 쪽에 붙어 있는 광배근, 그리고 이 팔에 있는 상완 이두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광배근과 상완 이두근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당기는 동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동작과 근육 부위는요, 팔을 들어 올리는 형태로 수행하는 기술들입니다. 얼굴 막기, 황소 막기, 이러한 다양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근육은 어깨 부위에 있는 삼각근, 이 삼각근 운동을 많이 수행한다면 팔을 들어 올리는 얼굴 막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기술 동작들 중에 마지막 동작이고 마지막 부위의 근육들입니다. 자, 손기술 중에 가장 대부분 모든 기술이라 할 수 있을 만큼 90% 이상의 기술들은 마지막에 팔목을 회전시켜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팔목을 회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근육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 전완분절, 아래팔 부위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팔을 안쪽으로 회전하는 근육과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근육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통 바깥 막기, 얼굴 막기, 아래 막기, 공통적으로 바깥으로 회전을 하면서 막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엎침의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전문 용어를 엎침 동작, 이렇게 회전하는 움직임을 회내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깥 막기, 얼굴 막기, 아래 막기, 심지어 지르기 동작을 할 때까지도 이렇게 회내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회내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근육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안팔목 바깥 막기 동작, 혹은 바깥에서 안으로 막는 동작, 혹은 손날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치기 동작을 할 때에는 모두 다 바깥으로 회전시키는 회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회외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육을 훈련해야 하는데요. 그 주된 근육들은 이 전완분절에 있는 회내 근육과 회외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회외 움직임을 할 때 상한 이두근이 같이 사용된다는 걸 이해하고 같이 훈련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기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자, 손기술을 수행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팔목을 대부분 회전하게 됩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몸통 바깥 맞기와 몸통 얼굴 맞기와 그 다음에 아래 맞기, 심지어 지르는 동작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회전하는 회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 회내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동작들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따라서 이 회내 움직임은 이 전완분절, 아래팔 분절에 있는 회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안쪽에서 바깥 맞기를 수행할 때 안팔목으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바깥에서 안쪽으로 몸통 맞기를 수행하거나 손날 부위를 이용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팔목이 바깥으로 회전하는, 엄지손가락이 바깥으로 회전하면서 일어나는 회외 운동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회외 운동이 일어나는 근육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전완분절에 있는 회내, 회외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 팔굽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상완 이두근도 회외 운동을 하는데 크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내 근육, 회외 근육, 그리고 상완 이두근 운동을 많이 수행한다면 팔목을 마지막에 회전하는 동작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기와 또 서기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육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기를 수행할 때에는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는 움직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하지관절을 굽혔다 필 수 있는 근육을 일단 알아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넙다리 앞쪽 부위에 있는 대퇴사두근,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넙다리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합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차기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 동작들도 이동을 하면서 하지관절을 굽혔다 펴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차기와 서기,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근육들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술들과 근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기를 수행할 때 학다리 서기처럼 외발로 서기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를 이동하는 과정들은 양발로 서면서 바로 또 한 발로 지지해야 되는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지의 균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기술을 공중에서 수행을 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외발로 한 발로 착지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안정적인 착지와 균형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체의 균형 능력을 관장하고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주된 근육은 엉덩이에 있는 엉덩이 둔근과 그 다음에 하태 부위, 아랫다리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엉덩이 근육과 아랫다리의 하태의 근육들과 발목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우리들의 서기의 균형성과 착지 동작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품새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동작은요, 뻗는 동작, 미는 형태의 동작들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근육을 배웠는데요. 가슴 부위에 있는 대흉근, 그리고 팔에 있는 상완 삼두근입니다. 이 두 개의 근육을 복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팔굽혀펴기가 가장 적합하고 필요합니다. 이 팔굽혀펴기는 우리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팔굽혀펴기를 하는 자세에 따라서 발달될 수 있는 근육의 부위와 그 다음에 동작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를 다르게 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인 팔굽혀펴기 자세입니다. 이 팔굽혀펴기는 이 팔을 너무 들지도 않고 또 몸통에 너무 붙이지도 않는 대략 45도 정도 벌린 상태에서 가볍게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올 때 좀 빠르게 수행하면서 팔굽혀펴기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요. 어떤 목표물을 두고 예를 들어 의자를 양쪽에 두고서 팔굽혀펴기를 깊게 하는 동작입니다. 그렇다면 지르기처럼 이 옆구리에서 출발하는 동작들을 할 때 처음에 이 팔이 뒤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데요. 이 동작에서 빠르게 뻗는 이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이 팔굽혀펴기 동작에서 마지막에 가볍게 뛰는 동작입니다. 손목과 손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팔굽혀펴는 순간에 마지막에 점프를 한다 생각하면서 가볍게 뛰어 오르는 거죠. 이 동작이 어디에 효과적이냐면 마지막에 뻗는 순간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지르는 순간에 회내를 하면서 이 회내근을 사용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굽혀펴기를 기본적인 팔굽혀펴기와 깊게 하는 팔굽혀펴기 그리고 마지막에 뛰는 동작까지 복합적으로 훈련을 한다면 미는 형태, 뻗는 형태의 동작들 개선과 기능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권도 품새에서 주로 나오는 당기는 동작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근육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기는 동작을 할 때 등 쪽에 있는 광배근과 상완 이두근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동작들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턱걸이가 가장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이 턱걸이 운동을 소개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턱걸이를 할 때 발을 잡고요. 그 다음에 몸쪽으로 올라가서 당기는 동작을 수행하면 등 쪽에 있는 광배근과 상완에 있는 상완 이두근이 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손을 모양을 오버그립으로 잡는 방법과 언더그립으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운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오버그립으로 잡았을 때에는 등 쪽에 있는 광배근에 특히 집중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자, 언더그립으로 잡았을 때는 상완 이두근에 집중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전에 배웠던 턱걸이에 이어서 당기는 동작의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을 한 가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턱걸이 동작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하가 조금 적은 밴드를 활용해서 당기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당기는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밴드를 가볍게 다리를 한 발로 밟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몸을 90도만큼 구부린 상태에서 밴드를 잡은 상태로 가볍게 옆구리까지 당기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할 때에 팔꿈치가 몸통과 스치듯이 가볍게 당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르기 같은 동작을 할 때 당기는 손을 연상하면서 당기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굴 맞기처럼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어깨 부위에 있는 삼각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삼각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부하를 좀 주기 위해서 밴드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밴드를 한 발로 밟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이걸 잡고 팔꿈치는 구부리지 않는 상태에서 서서히 올려주는 이러한 동작들을 통해서 어깨의 삼각근을 활성화시키고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에는 앞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 옆으로 올리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어깨에 있는 삼각근을 운동하시면 얼굴 맞기처럼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제 밴드가 없는 경우에는 맨몸으로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맨몸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기와 차기 동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기는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의 굽힘 펴 운동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가장 이 굽힘과 펴 운동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운동은 스쿼트라고 하는 앉았다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이 동작이 하지 관절에 그리고 하지의 근육의 강화 운동에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의 너비는 어깨 너비 정도 벌리고 그 다음에 발의 각도는 살짝 벌려줍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발끝의 방향과 무릎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가볍게 뻗어준 상태에서 앉을 건데요. 이 손을 내리고서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리 관절이 과도하게 굽혀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과도하게 굽혀지면 허리 관절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손을 올려서 상체를 몸통을 세워서 실시합니다. 내려갔을 때에는 이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할 만큼 내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하지 관절을 움직이고 또 차기를 수행할 때 하지 근육들을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지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 할 수 있는 넙다리 뒤쪽 근육, 햄스트링 근육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기를 수행할 때에는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굽혔다 펴는 근육들이 주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품새 선수들에게 가장 상해를 많이 입히고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위가 햄스트링 근육입니다. 특히나 옆차기를 수행할 때 햄스트링 근육 손상이나 상해를 경험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햄스트링 근육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상해를 예방하면서 그리고 하지 관절의 효과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햄스트링 운동은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보조자가 뒤쪽 발목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몸을 편 상태에서 서서히 햄스트링 근육에 힘을 주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다가 손을 짚고 내려가면 완료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 햄스트링 강화 운동에 효과적이고 햄스트링의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다리 서기와 같은 외발 서기 그리고 전반적인 서기의 균형성 뿐만 아니라 착지 동작에서의 균형 능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부위에 있는 둔근 그리고 아랫다리 쪽에 있는 발목 주변에 있는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야 하는데요. 이 동작들, 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외발로 서서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가볍게 한 다리를 들고 달리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뒤쪽으로 지면과 수평하게끔 최대한 쭉 펴주고 또 몸통도 지면과 수평하게끔 펴주면서 진행하는 동작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쭉 펴주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엉덩이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 외발로 섰을 때 균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태 근육들 발달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들은 여러 관절들을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다관절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신경계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운동은요. 품새에서 나오는 뛰어차기, 회전차기, 아크로바틱 차기처럼 고난도 기술을 수행할 때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일단은 도약과 공중에서 고난도 기술을 수행하고 착지까지 안정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 조절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 신체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고난도 기술의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으로는 플라이오메트리 운동이라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플라이오메트리 운동 같은 경우는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 즉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형태와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수축하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기법이고, 또 이 운동을 고강도, 고속 운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근신경계 발달을 촉진시켜 순발력, 민첩성, 인체 협응 능력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나 이 운동은 단시간에 수행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운동입니다. 자, 플라이오메트리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스쿼트 점프 동작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배웠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지면을 밀어내면서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착지를 하면서 바로 스쿼트 동작을 하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수행하면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하지 운동까지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스쿼트 자세에서 가볍게 앉은 다음에 일어남과 동시에 발끝으로, 발가락으로 지면을 최대한 강하게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점프를 하고 착지하는 순간부터 가볍게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의 경우에는 스쿼트 점프를 실시하는데 양발을 앞뒤로 교차하면서 하는 스플릿 스쿼트 점프라는 동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런지 자세에서 똑같이 앉았다가 그리고 일어남과 동시에 지면을 밀어내서 점프를 하고 앞뒤에 있는 다리를 교차해서 똑같은 런지 자세를 만들고 그 자세를 구부리면서 하지 운동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 동작을 앞뒤로 바꿔가면서 실시하면 도약해서 공중에서 우리들이 수행하는 뛰어차기나 회전차기나 아크로바틱 차기에서 나오는 발을 교차하는 움직임까지도 수행할 수 있고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 박스를 이용한 점프 동작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박스에 점프해서 뛰어 올라서 올라가는 동작인데요. 두 발을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점프를 하고 이 박스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착지하는 동작을 시행하면 됩니다. 이때 박스의 높이는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수행하면 되고 안정적으로 박스에 올라가서 착지하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수행하면 고난도 기술 중에 도약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동작은요. 동일하게 박스를 이용하는데 좀 전에 배워봤던 박스에 올라가는 동작이 아니라 박스 위에서 착지하고 바로 이어서 점프하는 동작입니다. 박스 위에서 가볍게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신체 중심을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다가 앞으로 내려오게 되고 내려옴과 동시에 착지를 하는 순간 가볍게 점프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동작은 착지할 때 안정성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능력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난도 기술 중에 아크로바틱 차기가 있습니다. 이 아크로바틱 차기는 필수 기술 중에 하나이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이 아크로바틱 기술 중에서 선수들이 대부분 실시하는 동작은 측전이라고 하는 손을 짚고 옆돌기 형태로 돌고 그 다음에 뒤공중 돌기를 하면서 차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측전이라는 이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구나무 서기가 중요합니다. 이 물구나무 서기는 인체를 곧게 편 상태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건데요. 이 동작은 상지의 근육 발달뿐만 아니라 이 몸의 심부 근육에 있는 코어 운동,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서도 효과적이며 측전 동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구나무 서기 동작은 두 가지 방법으로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벽을 보면서 서서 물구나무 서기를 실시하는 방법과 반대로 배를 벽에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어깨 관절을 최대한 쭉 편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깨 관절이 이렇게 빠지거나 몸이 이렇게 휘는 형태로 실시하면 정확하지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쭉 편 상태에서 물구나무 서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많이 연습할수록 아크로바틱 차기에서 나오는 측전 동작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까지 품새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품새 기술들을 수행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근육들, 그리고 상지 근력 운동, 하지 근력 운동, 그리고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그 다음에 측전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물구나무 서기 운동까지 실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운동들을 통해서 품새 기능 향상에 도움을 되길 바라고 이 운동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품새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